일본에 부자가 되러 오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얼마 전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랑 밥을 먹고 왔습니다. 6,000엔짜리 닭꼬치 코스를 먹었는데요. 뭔 닭꼬치에 6,000엔이냐고요? 그러게요. 뭐 사주는데 냅하고 받아 먹어야죠. 제가 거기서 어떻게 태클을 걸겠습니까? IT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얻어먹으면서 삽니다. 제 돈 내고 먹을 만큼은 아니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오신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러 오기는 했는데 부자가 되려고 왔다는 분들은 아직 한 분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것이 대부분의 콘텐츠가 워홀로 왔다가 열심히 일해보고 또는 취직으로 와서 어떻게든 정착을 했거나 몇 년 못 버티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요. 유튜브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보를 줘야 하는 곳이잖아요. 뭐 유튜브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잘 보시면 좋은 정보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여흥이나 사람 눈이나 관심을 끄는 정도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 뿐일 겁니다. 알짜배기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열람이나 구독수가 적어서 묻히게 되어 있죠. 뭐 그런데 제 컨텐츠에서도 소개한 내용처럼 제 주변 한국 분들의 부자가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혹시 제 콘텐츠를 보시다가 시장 사이즈가 선진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시장 사이즈와 선진국인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정의를 내린 곳은 명확하지 않고요. 많은 기준에서 자기네 기준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IMF 기준으로는 한국도 선진국에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 제가 한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색안경은 끼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직장인에게는 엄청 짜고 사업가에는 엄청 좋은 환경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업을 하면 조금만 뜨면 주변에서 경쟁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뺏어먹히다가 털리고 포기하게 되죠. 게다가 한국 소비자들의 습성상 하나를 오래 만족하지 않습니다. 빨리 아이템을 바꿔야 하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트렌드에 자칫 판단을 거스르면 바로 유행이 지나가 버려서 버리지도 못하는 사업이 많아지게 되죠. 일본의 예를 한번 들까요? 뭐 이게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요. 일본의 한 야끼니쿠집이 굉장히 빨리 생겼습니다. 한류 열풍이 생기기 전에요. 그러다가 한류 열풍으로 그 야끼니쿠집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 한국은 어떨까요?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맛이 없어져서 망하거나 옆에 경쟁 야끼니쿠집이 우후죽순 생겨서 손님 뺏어 먹다가 망하거나 전부 망하네요. 일본의 경우는 야끼니쿠집이 번성하니까 여러 가게 사장이 자기네에게도 체인을 내달라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야끼니쿠집 사장은 체인 관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체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제안을 합니다. 체인 본사화 시켜서 관리를 대행해 주겠다고. 이렇게 야끼니쿠집이 체인으로 늘어나고 급기야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의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매수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굳이 남 좋은 일을 왜 해주려고 하지? 이런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을 가진 나라, 남의 아이디어는 그냥 써도 되고 내 아이디어는 누가 쓰면 때려 죽여야 하는 나라,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타인의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렇듯 일본에서는 파이를 키우는데 합세해서 키워졌으니 그만큼 달라는 비즈니스가 많고요. 신흥 비즈니스가 끼어들어서 영업이 와도 기존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바로 거절하는 게 일본입니다.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고객이 되면 오랫동안 같이 가게 되죠.
심지어는 제가 을인데도 고객을 관리해주다가 너무 비용이 적어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너 말고 더 싼 데 많아 하면서 바로 입찰 걸고 가격 경쟁으로 신규 업체를 모집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고객이 일을 더 만들어 주어서 하청업체를 살려주려고 하죠. 계약을 한 이상 공동 운명체라 생각하게 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고객사의 담당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담당자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가 어려워지면 도와주는 게 보통이죠. 제가 한국에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갑질이었는데요. 갑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마인드로 갑에 있는 사람들은 상사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요. 모 업체에서 POC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POC마저도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계약 전부터 시켜버린 게 되게 당연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했는데 POC 비용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주면 멈추겠다고 하니까 그냥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말고 쓸 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인력을 뺐더니 우리가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의 솔루션을 채용했더군요. 저의 사업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거대 금융회사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통신사, 전자회사 등등 한국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제게 얼굴 못 들 사람들 많죠.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요. 여기서 그런 거 달라 하면 장사 못하는 사람 굉장히 장사를 못한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모 통신사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투입했다고 제게 펜을 던지더라고요. 70년대 얘기가 아니고요. 2015년 이야기였습니다. 이러니 한국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포기하고 어딘가 사원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처음 고객 확보까지가 실적이 없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인간이 사는 곳이라서 열정으로 영업을 뛰면 한두 군데는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처럼 계약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제게 비즈니스 영업을 알려주신 분이 일본 분이 계셨는데요. 고객의 애완동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제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정도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일본의 세일즈맨 만화 같은 영업 기술을 전수받은 것 같았는데요. 정말로 애완동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소한 고객의 고충이라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고객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오히려 이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걸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고객의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주면 정말 필요할지도 모르는 내가 파는 서비스를 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서비스가 한번 팔리면 그 뒤에 그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만 해주면 그 계약은 오래 가게 되죠. 일본에는 개발이나 기타 꿈을 안고 오신 분들도 독립이 가능한 게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인정만 받으면 주변에 매니징이나 영업하는 회사가 따라 붙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영업회사가 열심히 듣고 주변의 다른 회사에게 시켜버리는 등 상도덕을 무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그 아이디어조차 저작권이라 인정하며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당연한 듯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특허를 등록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교묘히 빠져나와 경쟁업체를 만들어 뺏어먹기도 하는데요. 일본이 오히려 특허 등록수는 많지만 특허 등록을 안 했다고 베끼는 게 당연하다는 발상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라서 베끼는 기업도 있고 특허 싸움도 있긴 하지만 한국과 비교한다면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죠. 나중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 콘텐츠도 만들 건데요. 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줘도 돼 라는 마인드랑 법에 있든 없든 내 행동이 주변에 피해를 줄까를 생각하는 나라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높아졌다고 무조건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남을 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도덕심이 있는 여러분은 선진국 따위보다는 선진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숫자를 좋아해야 합니다. 다른 콘텐츠에서 히말라야 도서관이라는 책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숫자에 약하신 분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서 만약 자기가 숫자에 약하다면 숫자에 강한 믿을만한 아군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마지막 조건인데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신디케이트라는 겁니다. 만약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도 지나쳤다면 반은 안 읽으신 겁니다. 내용은 단 몇 줄일지란정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이것도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코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시장이 크고 기회가 많습니다. 게다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고 사고를 합니다. 여기서 매뉴얼에서 툭 튀어나온 발상을 할 수 있는 한국분이라면 충분히 이 속에서 무언가를 잡을 수가 있죠. 만약 야심이 있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 도덕심이 있으며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